현금 5억 원. 그 정도로 블레이드 칠드런의 저주를 풀 수 있다면 믿지는 장사는 아닐거려. 황민규,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당신이 죽으면 태주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더 멀어지게 된다고.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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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택. 네, 성철은입니다. 죽음의 저택에서 살인사건? 그리고 조사해봤는데요. 황민규가 말한 그 죽음의 저택이라는 건 지난번 사건의 피해자 천재현의 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황민규한테 당하고 이번엔 자택에서 살인사건? 과연 우연히 겹친 걸까? 피해자는 번역가인 서지숙 씨입니다. 어젯밤 이 집 주인인 천문수 씨가 소유한 전문서를 벌어 이 개인 서고에 왔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두부 타격에 의한 뇌 좌상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는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 의자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2시경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이 집에 계셨나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사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런 걸 남겨뒀을 것 같아? 아니요. 최초 발견전? 네, 제가 봤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보다도 먼저 이 서고 앞에 있었던 건 지연이었어요. 응?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연 아가씨는 매일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습관처럼 이 서고에 들르세요. 나영 씨는요? 전 오늘따라 우연히 수업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 지연이가 서 있었고 문이 잠겨 있다고 해서 전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방문 안쪽에 열쇠가 꽂혀 있길래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밀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후에 두 사람은 식당에 있던 이 집의 관리인 정윤 씨한테 이 일을 알렸고 정윤 씨가 보조키를 가지고 문을 열은 거군요. 보조키는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조키는 그것 말고도 있나요? 아니요, 단 2개입니다. 피해자가 죽었다는 걸 확인한 사람은요? 네, 저예요.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 천문수 씨는 그때 어디 계셨죠? 전 방에 있었어요. 어르신께는 모든 일을 처리한 다음 제가 보고해드렸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어디 불편하신데라도. 그저 다 나이 탓이지요. 지금 피아노 친 거 혹시 혜준이 너야? 네가 친 거 맞지? 아직 잠이 덜 깼냐? 됐네요 이 사람아.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절대로 안 가르쳐 줄 거다. 미안하지만 알고 싶지 않거든. 2학년 B반의 천지연에 대한 정보인데도. 걔한테 또 무슨 일 있어? 어머머, 그 사이에 알고 싶어졌나 보지? 너 말이야, 생긴 거에 비해서 성깔 한번 고약하다. 피아노 다시 한 번만 쳐주면 당장 가르쳐 줄게. 피아노는 그만두기로 했어. 그만둬? 그 대신 이건 어때? 아침에 구워낸 신선한 빵이야. 혜준이 네가 직접 만들어 온 거야?
워드 자물쇠라 이것도 귀찮게 생겼구만. 재질은 동합금이고 게다가 이 정도로 복잡하다면 복제는 일단 무리일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방 안에서 문을 잠그는데 뭐 굳이 자물쇠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깥에선 잠금 버튼을 조작할 수 없어. 더군다나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혀 있다면 구조상 버튼은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범인은 완벽한 밀실 살인을 계획했던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최후에 남긴 저 메시지. 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그걸 알아내는 게 우선이야. 아, 그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랍니다. 지문이 발견됐죠? 이건 기분 최고다. 버터향 나는 고소한 빵이랑 따뜻한 카페오레.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네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 그러고 보니까 혜준이 너 형수님을 정말로 아끼는구나. 이제 그만 가르쳐주지 않을래? 뭘 말이야? 바보 아니야? 간다. 말할게.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실은 어젯밤 지연이네 집에서 밀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야. 밀실 살인 사건? 근데 지연이는 얼마 전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집에선 살인 사건이 다 일어나고 왜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블레이드 칠드런. 말씀드리기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이 저택의 철저한 방범 시스템으로 봐서 범행은 외부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저택의 주인인 천문수 씨, 소녀딸 천지연 씨, 조카 소녀 천나영 씨, 가정보유자 관리인인 나정윤 씨, 여러분을 용의자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네, 감식한 결과 피해자의 소지품은 모두 그대로 있는 점으로 봐서 뭔가를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또한 사체에 반항한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범인은 매우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다가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셨나요? 피해자는 죽기 직전 범인의 실마리로 보이는 암호를 남겨뒀습니다. 사체 가까이에 있던 저 사각의 소용돌이와 같은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에요. 이 책에서 피해자가 남긴 것과 매우 비슷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저 문양의 이름은 천둥의 문자, 줄여서 천문. 자,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답해주세요. 천문수 씨. 우연은 아닐 겁니다. 어? 죽기 직전 책에서 본 문양과 같은 형태라면. 혜준아! 이번에도 또 너냐? 형사님, 몰래 엿들어서 죄송해요. 뭐야, 너도 왔냐? 지금은 경찰 조사 중이라고. 외부인은 나가줘. 블레이드 칠드런. 너 왜 갑자기... 형수님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천문수 씨, 전직 사장. 엄청난 재산을 거머쥐었던 당신이 손녀딸을 거둔 직후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났던 건 그 당시 업계에서 굉장한 화제거리가 됐었죠. 너 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제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지난번 그 사건, 블레이드 칠드런과 상관없진 않겠죠? 무례한 녀석이군. 근데 블레이드 칠드런이 대체 뭐야? 혜준아. 있지, 지연이 말이야. 오늘 낮에 등교했다고 하더라. 완전히 귀신이 따라왔구만. 그럼 내가 괜히 신문부장인 줄 알아? 내 정보망에 잡히지 않는 일은 없다고. 보나마나 선생님들 약점도 꽉 잡고 있겠지? 약점이라니! 어디까지나 데이터라고! 어? 실례합니다. 지연아. 피의자 서지숙 씨 말인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단골 의사한테 얘기했었다던데요. 의사한테? 서지숙은 원래 심장병이 있었는데 얼마 전 심한 발작을 일으켰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온다. 협박인가? 상대는 천문수 씨 아닐까요? 난 12살 때 계단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된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옛날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정말인지는. 지금 가족들한테 불만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요즘 정말 이상한 사건들만 일어났었지? 나한테 부탁하고 싶다는 건 뭐지? 블레이드 칠드런이란 게 뭐야? 얼마 전 죽은 서지숙 씨가 블레이드 칠드런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었어. 하지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분 심장이 약해서 우리 집에 한동안 못 오게 됐었거든. 심장이? 심장이라고? 부탁이야. 블레이드 칠드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제발 나한테 가르쳐줘. 내 과거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기억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지금 생활엔 현실감이 없어. 날 둘러싼 모든 게 가짜같이 느껴지고. 가짜. 그래, 나도 느껴. 이 위화감의 정체는 대체 뭘까?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 그 현장엔 꼭 있어야 할 게 없었어. 진실의 종은 울려 퍼졌다. 그 밀실을 푸는 열쇠는 시간이야. 시간이요? 이번 사건의 범인은 우리의 맹점이 될 시간과 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밀실을 만들어냈어. 열쇠 구멍을 통해 보이는 시야는 당연히 좁지. 범인이 몸을 숨길 곳은 얼마든지 있었단 얘기야. 그럼 범인은 그때 안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 그리고 천지연이랑 천나영 둘이 관리인을 부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에서 잠금 버튼을 돌리고 나온 거야. 범인은 다시 문을 닫았고 바깥에서 밀실까지 유일하게 연결된 구멍, 즉 열쇠 구멍으로 실을 집어넣은 다음 버튼을 돌려 문을 잠갔지.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천문수 씨. 당신이 범인입니다. 참, 듣고 보니 꽤나 흥미로운 얘기로군. 헌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열쇠 구멍에 넣을 실을 어찌 그리 빨리 구할 수 있었나? 어르신은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시죠. 바로 그 회중식의 줄입니다. 그렇군. 추론상으로 보면 내가 범인일 수밖에 없겠어. 경위님 해내셨군요. 하지만 그건 무리예요. 형사 양반, 아쉽지만 내가 범인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보시다시피 난 오래전부터 앞을 볼 수가 없거든. 그럴 수가. 역시 음성시계였나? 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그게 아닌가 했지. 너 또 온 거야? 이번 밀실 살인 사건은 만약 범인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됐더라면 단순 사고로 처리되고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우연이 그걸 방해했고 그 결과 결정적인 실마리가 2가지나 남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저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것. 꼭 있어야 할 것? 피해자는 심장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 약이 없어. 피해자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 왜 발작을 먹게 하는 약이 없었을까요? 범인이 미리 핸드백에서 빼놓은 거였어. 그리고 고의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범인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피해자가 열쇠를 잡음으로써 범인과 이어졌기 때문이죠. 범인은 열쇠를 통해서 전류를 흘려보낸 거겠지? 피해자는 그 순간에 감전이 된 거고. 아마도 천둥벼락을 맞는 듯한 고통을 알리고 싶었겠죠. 결국 심장 발작을 일으킨 피해자
핸드백 안을 찾아봤지만 약을 찾지 못한 채 죽은 겁니다. 범인의 계획대로라면. 하지만 범인의 계획은 틀어졌죠. 피해자는 심한 고통으로 쓰러졌고 뇌 좌상을 입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범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저 메시지를 쓴 거죠. 잠깐 기다려봐. 그렇다면 모두 범인일 수 있잖아. 그렇죠. 지금까진. 하지만 논리가 성립되는 한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 범인이라는 진실 말이죠. 피해자가 심장 발작에 의해서 죽은 걸로 위장하려면 범인은 반드시 피해자의 가방에 약을 돌려놓을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인이 뇌 좌상이었기 때문에 약을 돌려놓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보면 범인은 보조키로 서고의 문을 열고 누구보다도 먼저 사체에 다가가 사건 현장을 정리했던 인물, 즉 당신입니다. 주인 어른의 명령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살해범은 당신이 틀림없어요. 정윤 씨, 형사 양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혼자서 저지른 일이에요. 어르신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희 부모님은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전 사고의 책임까지 떠맡게 돼서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절 거기서 구해주신 분이 바로 어르신이세요. 어르신이 계신 이 저택을 지키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서지숙은 블레이드 칠드런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예전부터 어르신과 아가씨를 괴롭혀왔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서지숙과 황민규를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황민규라니, 설마. 선생님을 공격한 게 당신입니까?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가씨가 위험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블레이드 칠드런이란 게 대체 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 하지만 그것들이 지연이를 좀 먹을 거라더군요. 좀 먹는다고요? 10년 전 가출했던 딸이 어느 날 어린 지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딸은 그 뒤에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었죠. 지연이는 이 저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 애는 항상 자신이 저주받은 아이라고 중얼거리며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 그러다 그 사건이 일어났어. 그 정도로 끔찍한 과거가 숨겨져 있는 줄은 그 애는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였는데. 결국 내 잃어버린 과거는 알아내지 못했어. 앞으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찾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과거의 너도 그러길 원할까? 그렇지만 이런 가짜 인생은 싫어. 그 가짜 인생을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도 있어. 지금의 인생을 꼭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너 자신이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 혜진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눈 깜짝할 새에 사건 하나를 또 해결하다니 정말 굉장하다. 아직도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블레이드 칠드런이라는 건 대체 뭘까? 아리아리의 초특급 최신 정보 두구두구두구 뿅뿅 빵빠라바.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나 스릴 만점의 미스터리 가득이겠죠? 여러분은 점점 더 메비우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의 볼거리는 꽃미남 피아니스트와 무시무시한 거북이의 등장이 됩니다. 거북. 다음 이야기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 저주받은 아이들. 다음 편도 꼭 보셔야 돼요.